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공개하는 일은 아직도 조심스럽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어디엔가 꺼내놓고 싶어 용기를 냅니다. 저는 61, 수진입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1989년 28에 결혼했고 지금까지 그 세월을 함께 버텨왔죠. 남들이 보기엔 우리 부부는 늘 평범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집안에 큰일이 난 적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함께 늙어가는 부부였습니다. 남편 동철이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6시면 먼저 일어나 시청 공무원으로 출근했고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남대문 시장으로 함께 장을 봤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노부부였을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 규칙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죠. 제가 싫어 피한 적도 없고 동철이가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리듬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불을 끄고 말없이 빨리 끝내는 방식이었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부부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 타이르며 감정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일까?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 사는 걸까? 드라마 속 뜨거운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몫일까? 저는 생각을 접고 물 흐르듯 살았습니다. 동철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가끔 농담을 던져도 전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문제라면 그게 문제인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몸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끝나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 어쩌면 안도감이 스친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 누구에게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화는 창피하고 부적절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여자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믿고 지켜온 상식을 흔드는 시작이었죠. 정민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무 기대도 없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친구 영희가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자며 데리고 간 작은 문화센터 강좌. 주제는 중년의 글쓰기. 사실 저는 글을 배우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무료했고 사람들 얼굴이나 보며 마음을 환기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날 강사는 55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강사보다 더 끌리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의 남자. 회색 재킷, 단정한 안경, 잔잔한 미소, 자연스러운 눈빛. 처음엔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달랐습니다. 동철이처럼 과묵해 보이지만 차갑지는 않았고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수업 중간 짧은 휴식이 주어졌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 오신 건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안정감이 있었고 그 울림이 귀에 남았어요. 저는 볼이 달아오른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 그는 은행에 다니다 몇 해 전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짠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강좌는 몇 번 더 이어졌고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죠. 아마 조심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정민은 책 이야기를 좋아했고 커피를 천천히 마셨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는 대화를 짧게 끝내는 편이었지만 정민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살얼음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제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나자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같이 가실래요? 그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음도 조금 가벼웠죠. 따뜻해질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요. 오늘 강의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철이는 야근 중이었고 집에 돌아가 봐야 고요한 텔레비전 불빛뿐이었으니까요. 내 가방 안엔 텅 빈 하루가 들어 있었어요. 그 찻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실내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 젊었을 때의 꿈, 그리고 나이 들며 바뀐 마음들에 대해. 정민은 제 눈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죠. 동철이는 한 번도 그렇게 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또박또박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이런 떨림이 아직 내 안에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 근교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모임이 있는데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공기도 좋고 마음이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어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정민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리고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겠다고 대답한 나 자신이 낯설었죠. 예전의 수진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에게는 문화센터에서 문학기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글을 쓰는 모임이었으니까요. 동철이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아무 의심도 없었으니까요. 모임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가평 쪽 단풍이 한창이었죠.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높았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모임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의 글쓰기 애호가들이었어요. 오전엔 강의를 듣고 오후엔 직접 글을 쓰는 시간. 정민은 자연스럽게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글에 감각이 있으세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안에 재능을 이야기해 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저는 정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눌 땐 배려심이 깊었고 글을 읽을 땐 목소리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무렵 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참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기에 서로의 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은 와인을 한 병 시켰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한 모금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참 매력적인 분이에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요? 그 한마디가 마치 잊고 있던 나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버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오늘은 이 근처에 묵을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조용히 제 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임이 늦게 끝나서 근처 펜션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남편은 익숙한 톤으로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와. 그 말 한마디에 묘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펜션의 불빛은 따뜻했고 바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민이 예약한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우리는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제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의 거친 손과는 달랐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입술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하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끝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도, 어깨를 감싸 안을 때도, 마치 오래된 책의 가장 귀한 페이지를 펼치듯 섬세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잊고 있던 나라는 이름을 조심스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설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울렸지만 몸은 이미 그 모든 논리를 초월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호흡이 낯설 만큼 깊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드디어 열리는 듯했어요. 세상에 없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며 생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민이 제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만으로도 오래된 얼음이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한치의 서두름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서 팔로, 어깨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겨울 속에 갇혀있던 사람처럼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시간은 느려졌고 세상의 소음은 멀어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작은 숨소리, 떨리는 가슴, 그리고 서로의 체온뿐. 그 품 안은 포근했고 낯선데도 묘하게 안전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위로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 안에 묻어둔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늘 견디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감정은 가라앉히고 욕망은 숨기고 몸은 의무로 기억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그 밤에 이르러 조용히 재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은 계속해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멈출 수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등불 같았어요. 저는 그 빛을 따라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순간 파도가 밀려오듯 감각들이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말로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떨림.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벅참이 연달아 밀려왔어요. 제가 알던 세계의 가장자리가 넓어지고 작디작은 방 한가운데 있던 저는 서서히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시선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종이 울리는 소리도 들린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민이 다시 물었고 저는 이번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해. 가벼운 어지러움과 함께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의 표면에 잔물결이 스르르 가라앉듯 몸과 마음이 하나의 호흡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해방인지 죄책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거짓 하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맑게 흘렀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민은 제 머리를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처음이야.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눌러두었는지를. 몸도 마음도 욕망도 사랑도 모두 얇은 천으로 덮어두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이게 사랑이든 외로움이 만든 오해든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죄이든 그 구분이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진실이 깨어났다는 것. 그리고 한 번 깨어난 진실은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버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미끄러졌습니다. 단풍잎이 흔들리고 골목의 낙엽이 바람을 따라 굴러갔지만 제 시선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어요. 온통 어젯밤의 체온과 흔들리는 심장 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준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커피 냄새와 이른 시간의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시간대를 지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를 꽉 쥐려다 결혼반지가 끼워진 왼손이 번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생생했어요. 나는 누구였고 지금 누구로 돌아가는 걸까? 그 질문이 모골대에서 멈췄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철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잘 다녀왔어? 참 단정한 한 문장이었고 그 단정함이 제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응, 잘 다녀왔어. 저는 늘 그랬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의 안쪽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조용히 파문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삶을 이전과 같은 속도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익숙했던 단어들이 낯설어지고 평범한 풍경들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부엌의 컵이 서로 부딪히는 맑은 소리조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 걸까? 사랑과 의무, 진실과 평온 사이에서 저울의 눈금이 널뛰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깨어났고 그 깨어남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축복일지 벌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진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새로운 질문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응, 좋았어. 공기도 좋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좋았다는 말의 의미를 동철이는 결코 모를 거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내 안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볼에는 은근한 홍조가 돌고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철이가 손을 잡을 때 편안하지 않았고 그 온기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조차 멀리서 메아리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신 정민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귀를 맴돌았죠.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더 짙어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동철이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헤매었습니다. 차갑고 비어있는 공간, 그 안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왜 그토록 무감하게 살았는지를. 그 밤 이후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 내가 모르던 세상은 이렇게 가깝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죠. 결혼한 여자라는 이유, 그리고 무너질지도 모르는 선.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 자꾸 생각이 납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도. 손끝이 떨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났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했죠. 거짓말이 입에 익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조용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로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그날 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정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후회하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말 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더 잘 알고 있었고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지는 법이죠. 눈빛만으로도 온도가 달라졌고 숨소리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내면의 모든 감정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으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내 얼굴인데 눈빛이 또렷했고 입술엔 색이 돌았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며 스스로 웃음이 새어나왔죠. 나 살아있구나.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걸.
가장 힘든 시간은 역설적으로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조용한 숨결 사이에 기억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온기,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 두 세상의 경계에서 나는 매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동철이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모든 것이 어느새 정민이와 비교되곤 했죠. 한밤중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정민의 목소리와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만 저는 조금이라도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현실의 온도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동철이의 품은 늘 같았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너무 멀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한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관계가 끝나면 그는 곧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안의 공허는 더 커졌어요. 그럴수록 정민이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나는 내 안의 생명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한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졌죠. 남편에게는 여러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문화센터 수업이 있다, 백화점 세일이 열렸다. 거짓말이 늘어났지만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정민은 나를 진짜 여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의 말은 작은 마법 같았어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민은 언제나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살피고 작은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아